이번 시간은 차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차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지지 저항 추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지 저항을 좀 배우기 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멘탈 관리, 이 멘탈 관리와 기준 매매, 원칙 매매, 뭐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지키려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식,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고요. 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좀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거에 준해서 멘탈이라는 것이 나가지 않고 좀 기준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차트 강의를 이제 배울 때 저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거의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코인을 통해서 큰 돈을 좀 벌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꽤 의미 있는 돈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잃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판단하에 그때부터 공부를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독학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스승이라든지 저를 누가 가르쳐주는 분이 없다 보니까 수많은 자료들, 책과 그 다음에 인터넷 서칭, 그 다음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나름 지식을 좀 습득을 한 케이스인데요. 사실 제일 접근하기 좋은 게 이제 유튜브 어떤 강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들이 자꾸 이제 올라오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면 그게 또 전부인 것 같고 또 어떤 분이 얘기하면 또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에 보면 다들 어떤 뭐 지표를 판다든지 아니면 리퍼럴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가입해서 이제 유료로 운영하는 채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영업행위를 위한 그런 것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많은 그 정보들을 가지고 정립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스스로 자부하는 부분은 어떤 상업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고 제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 저도 초보였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쓸데없는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자제하고 또 암기식의 어떤 내용보다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해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도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 암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그 뒤로는 또 추론도 가능하고요. 통찰력이라는 게 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해하는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제가 강의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비록 무료로 이렇게 영상 강의를 이제 찍어 드리지만 결코 이 가치는 무료가 아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차트 분석의 처음과 끝이다. 기술적 분석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추세,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이 추세, 그 다음에 거래량. 사실 요 네 가지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 하더라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지 저항부터 차분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 저항 많이 들어보셨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냥 단순히 선 그어놓고 지지다 저항이다 이제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항상 헷갈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이 이제 그 생성되는 원리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롱이겠죠. 여기에서 매매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뇌동 매매라고 해요. 뇌동. 나만 떼어놓고 다 돈 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만 부자가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 많이 매매를 하세요.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린이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이쪽에서 매매를 좀 합니다. 근데 세력들은 이걸 가만히 놔두질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지지가 이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세력들이 이제 이 지지를 만들어요. 왜 만들까요? 세력들이 이 주도를 하는, 이 상승을 주도하는 와중에 들어간 돈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 자기들의 평단이나 수익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다시 받아줍니다, 물량을. 그래서 첫 번째 지지가 대부분 생깁니다. 그러면 1번에서 매수를 한 분들이 계시겠죠. 이분들은 이 내려오는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서 이 3번 자리에 오면 1번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매도를 합니다. 본전이 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여기 매도 물량이 이제 쏟아지면서 다시 또 내려옵니다. 저희가 지지저항을 저희 코린이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차트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지가 나오겠네라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못 털었던 분들 내지는 또 이 언저리에서 이제 샀던 사람들이 있겠죠.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그러면 다시 여기 5번에 왔을 때 이 구간으로 보셔야 돼요. 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근처에 오면 또 팝니다. 내지는 이 2번이나 4번에 있던 분들이 여기에는 지지저항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겠지 하고 수익 실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본전에 던질 거고요. 밑에서 구매한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다시 여기 지지에서 또 다시 반등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이 저항을 뚫습니다. 뚫고 이제 이런 형태로 다시 또 내려오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쪽에서 또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여긴 또 왜 지지가 되느냐? 자, 여기 언저리에서 이쪽 언저리에서 샀던 분들은 어디에서 팔든 수익이에요. 그죠? 근데 이 언저리에서 구매를 못한 분들이 계시겠죠. 그쵸? 그러면 그분들은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샀어야 되는데라는 어떤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이만한 매물대라고 이제 저희가 하는데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죠. 얘들이 쉽게 얘기하면 아군이 되는 겁니다. 얘들을 믿고 여기에서 다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치고 올라간다든지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항은 이제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가 생기는 이유, 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선으로 보지 말고 구간으로 보라는 이유가 딱 그 가격 됐을 때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번에서 매도를 한다고 할 때 본전 근처에 오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죠?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절대 선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으로 보셔라. 차트를 보면 이런 형태의 이제 지지 저항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선으로 그려져 있죠. 그죠? 그 안에 제가 이제 박스로 또 그려놨죠. 보통 그 고수라고 하는 아니면 좀 고인물들, 좀 매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박스로 하면 좀 지저분하니까 선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선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로 표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지 저항 딱 보셔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해야지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해야지라는 나름대로의 좀 직관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지지 저항을 좀 그려놓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 저항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지지 저항이 왜 생기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심플하게 이제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추세예요. 추세는 똑같이 지지 저항을 비틀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지 저항을 비틀어 놨다. 그래서 추세에는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거. 그죠? 다우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우 이론. 요게 이제 상승 추세죠. 이거를
저점을 쭉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그러면 보기가 되게 좋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언저리에서 매매를 한다고 할 때 이쯤에서는 한번 매물을 진입을 해볼 만하겠죠. 그죠? 이런 기준을 갖고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도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 추세는 고점에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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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매도 숏에다가 베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구간이 왔을 때는 이런 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기준으로 매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 저항이 영원히 가느냐? 그건 아니겠죠. 언젠간 깨지겠죠. 그죠? 그래야 차트가 위로든 아래든 이동을 할 테니까요. 그 지지 저항이 깨지는 원리는 뭐냐면 잦은 터치. 그러니까 터치를 자주 한다라는 거죠. 잦은 터치가 이제 왜 깨지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 언저리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분들이 계속 내려가니까 불안하겠죠. 그러다가 올라오면 팔고요. 또 이쪽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또 불안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 언저리에서 팔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물려있던 분들이 대부분 매도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약해졌겠죠. 이 구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지든 저항이든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잦은 터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의 개입입니다.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요인이 될 텐데 세력들은 그 차트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거죠. 세력들이 마음을 먹고 그 지지 저항을 뚫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하고 올려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슈 및 이벤트.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어떤 FOMC라든지 이런 어떤 발표들, 또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발언들, 또는 뭐 테슬라의 어떤 호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차트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지지 저항을 깹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많이 보는 분들은 이제 그런 뉴스에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잠깐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지든 저항이든 똑같아요. 자, 만약에 이게 지지라고 생각을 할게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한번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망치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제가 구간으로 말씀드렸죠. 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요만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볼게요. 망치로 꿍 하고 때린 거예요. 근데 망치로 꿍 한번 때렸다고 이게 깨질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어떤 행동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또 꿍 때려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균열을 조금 더 내겠죠. 그죠? 그리고 또 꿍 때려요. 그러면 그동안에 쌓였던 균열들이 있다 보니까 균열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또 꿍 때려요. 그러면 이제 거의 깨지기 직전이겠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때리면 이게 깨지고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지지 저항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한 번에 뚫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보통 지지 저항이 이제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뚫린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잦은 터치, 그걸 말씀드렸고요. 자, 세력이 개입한 구간을 한번 볼게요. 느낌 딱 오시죠?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작은 망치가 아니라 이렇게 큰 망치로 한 번에 빵 때려버립니다. 자, 그 흔적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차트에 보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이렇게 장대 밑에 보면 거래량 봉이 나와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못 하겠죠. 그래서 세력들이 큰맘 먹고 추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매물대라고 해요. 요 횡보하는 요 구간. 그죠? 아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지금 계속 다니는 요걸 이제 매물대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도 좀 기억해 두셔요. 자, 이 매물대를 형성해 놓고 결국엔 위로 딱 분출을 했죠. 그죠? 이 매물대를 뚫었죠. 그랬을 때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진한 색이 좀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빨간색도 많은 거. 그래서 여기 조금 있는 것들은 이제 거래량이 비교적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매물대를 위든 아래든 돌파를 할 때는 강한 거래량이 나온다.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거래량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휩소라고 그래서 꼬시기를 하는 거예요. 차트를 살짝 그려서 작은 돈으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올라타게끔 꼬시는 행위들을 세력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로 분출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큰 매물대를 이제 만들었죠. 횡보를 통해서 위아래 이렇게. 지금 이제 혹시라도 이게 매물대라고 그래서 무조건 위에를 다고 무조건 아래를 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큰 틀로 봤을 때 박스권을 만든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박스 이론 기억나시죠? 박스가 형성되고 나서 위든 아래든 분출이 일어난다.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분출이 일어날 때 여기 보세요. 엄청난 거래량이 있죠. 이 거래량을 통해서 세력이 쉬운 얘기로 세력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악랄하게 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매물대 거려놓은 여기가 저항선이 됐죠. 그래서 다시 또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사실 이 중간에서 한다라고 봤을 때 위든 아래든 굉장히 난해한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롱 관점이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아래에서 해야 되겠죠. 또 숏 관점이라면 위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매물대도 좀 이렇게 그릴 줄 알고 지지 저항도 그릴 줄 알고 하면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매매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할 텐데 진입 타점, 매매 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 이때는 롱을 지지하는 곳에서 받아라. 또 숏을 내가 만약에 베팅을 하겠다라면 이제 저항받는 곳에서 베팅을 해라.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롱 관점이라면 이왕이면 이런 데서 받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서 받아라. 이제 이 소리예요. 자, 숏은 반대로 내가 아래로 베팅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데에서 숏을 베팅하지 말고 또는 이런 어중간한 자리에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 박스권 상단 꼭 이 끝에가 아니더라도 이런 언저리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하면 여기까지는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녹아나면서 나의 실력으로 연결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나름대로 좋은 진입 타점으로 진입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빠르게 대응을 해라. 대부분 손절이겠죠. 근데 손절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죠. 이거를 봉 마감 기준으로 해라. 이제 이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4시간 봉입니다. 그죠? 4시간 봉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봉 같은 경우 이제 꼬리가 걸려 있죠. 이건 마감이 여기서 된 겁니다. 그쵸? 공이 마감. 요거는 이제 흔적인 거고요. 근데 이 정도 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 뚫었구나, 롱이다라고 이제 막 진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휩소라고 세력들이 장난질하는 거에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봉이 딱 마감됐을 때 정확하게 뚫었는가. 봉이 마감됐을 때 뚫었는가를 보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뚫는 것 같더니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마감이 됐죠. 이런 이제 휩소에 휘말리기 때문에 봉 마감을 기준으로 해라. 내가 4시간 봉 기준이면 4시간 봉의 마감을 봐야 되고요. 1시간 봉이면 1시간 봉 마감을 봐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이거 한 번 봐서는 다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이해 안 되실 때는 몇 번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지지 저항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큰 관점에서 지금 상승장이에요. 일봉이나 지금 일봉 상승장이죠. 그죠?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갈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구간들 있죠. 이거는 이제 단기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하락하는 구간. 근데 여기 이거 작은 봉으로 보면 이 구간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숏을 보는 게 맞죠. 이 구간만 따졌을 때는. 근데 큰 관점에서
롱 그 추세가 있는데 반대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추세에 맞게 진입을 해라. 그래서 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좀 더 기다려서 롱 자리를 봐야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일봉 차트를 봤을 때 4시간 1시간 봉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일봉으로 큰 추세를 흐름을 보고요. 4시간 봉으로 중간 추세를 보고요. 1시간 봉으로 이제 진입 타점을 이제 보는 건데 결국에는 큰 봉, 중간 봉이 다 1일봉이나 4시간 봉이 다 상승 추세다라고 하면 상승의 타점을 노리는 게 맞아요. 반대로 숏이다 추세가 그러면 올라오더라도 이제 숏 타점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추세에 맞게 진입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추세에 대해서 잠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사람이 그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수영 선수예요. 이건 이제 해안가고요. 딱 보셔도 해안가 같죠? 이건 지금 파도의 방향입니다. 근데 수영을 잘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방향으로 수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 방향으로 수영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수영을 하면 실력 플러스 이 흐름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해변가에 도달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파도가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 추세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 추세대로 가라.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매매를 하다 보면 저 또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5분봉,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일 뭐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진입 타점은 5분봉이나 15분봉 짧은 텀에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추세, 주봉 또는 월봉을 봤더니 뭐 상승 추세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매매 타점이 이제 5분, 15분봉 작은 봉이거든요. 근데 주봉, 월봉에서는 분명히 상승 추세인데 내가 지금 매매하는 타점은 5분, 15분, 1시간 봉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봉, 월봉을 세분화를 시켜서 보니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을 메인으로 삼아야 될까?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조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앞바다 앞에. 저는 여기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 남부에서 태풍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 4일 후에는 우리 이 해안에 도달한다 이런 예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고요. 그러면 이런 큰 추세를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을까요? 과연? 그러진 않겠죠. 이 큰 추세는 하나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내가 매매하는 곳은 이 작은 곳, 내가 수영하는 곳은 이 작은 곳인데 마침 조류가 이렇게 흘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수영을 하는 게 맞겠죠. 단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겠죠. 이 추세에 거슬리기 때문에 금방 도달할 테니까. 그래서 추세는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지 저항 추세는 선이 아닌 구간으로 잡는다. 절대 선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구간으로 이제 판단하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지 저항 추세가 이제 동시에 발생하는 구간이 나와요. 이런 구간들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우리가 진입을 할 때 이러한 구간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곳은 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 길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 기본적인 어떤 개념 정리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보조지표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주가 되어야 되고요. 말 그대로 이 보조지표들은 매매에 있어서 나의 근거, 진입 근거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취지로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보조지표들을 너무 맹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보조지표도 알아두면 내가 진입했을 때의 어떤 그 진입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부터는 보조지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할 테니까요.
오늘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이해되실 때까지 계속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